오늘은 유난히 햇빛이 밝은 날입니다. 어제 내린 비가 온갖 먼지를 씻어낸 자리에 오늘은 일제히 햇빛이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. 멀리 산림과 눈앞의 벽돌담이 다 함께 본래의 색깔로 빛나고 있습니다. 나는 이 넓은 햇빛 속에서 가끔 우렁찬 아우성 소리를 듣는 때가 있습니다. 낮은 소리에서부터 서서히 음계를 높여가서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폭발하여 합창으로 되는, 아니 소리가 빛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. 오늘도 씻은 듯 맑은 산림과 벽돌담에 은총처럼 쏟아지는 햇빛이 방금이라도 우렁찬 아우성으로 비약할 듯 합니다.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하다가 창가에 목을 뽑고 있는 나 자신에게 돌아오면 광막한 자연으로부터 지극히 사소한 나의 애완으로 돌아오면 순간 고적감이 송곳같이 파고듭니다. 고독한 상태는 일종의 버려진 상태입니다. 스스로 나아간 상태와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. 창조의 산실로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독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어두운 옥방의 고독이 창조의 산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찬란한 햇빛 아래 산과 들과 숲과 건물과 모든 것이 저마다 생동하는 무람한 합창 속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고독한 자리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인가. 고독은 고독 그것만으로도 가까스로 한 짐일 뿐 무엇을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독을 깨트리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리라. 우렁찬 저 햇빛 찬란한 합창을 하며 문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 교도소 안에 풍경 속에서 불현듯 광막한 자연으로부터 지극히 사소한 나의 애완으로 돌아오면 순간 고적감이 송곳같이 파고듭니다.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자주 있었어요.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끝까지 정리를 마치고 기숙사에 딱 누웠을 때 순간 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또 많이 느꼈어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순간 고적감이 송곳같이 파고듭니다. 이 표현이 너무 좋네요. 그 전까지 별의별 소리가 이 교도소 묘사를 하면 아우성 소리도 들리고 폭발하는 합창이 되고 햇빛들이 쏟아지고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하고 그러다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지극히 사소한 나의 애완으로 돌아오는 순간 고적감이 송곳같이 파고든단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.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. 너 외로운 적 있니? 언제 외롭다고 느끼니? 많이 물어봤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, 그러니까 좀 외롭까 막 심심하다 이런 거 말고 자주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, 주변에. 전 외롭던데. 이게 뭐 친구가 많고 없고 사람이 없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현듯 송곳같이 파고들어요. 두렵고 무서운. 그게 꼭 이게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랑 있던데도 순간적으로 저 우주로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. 이질감을 느낄 때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 같아요. 그곳에 있을 때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할 때 말이죠. 현실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현실 같지 않지만 평범하지 않지만 이 지금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외롭다 느끼는데 교도소는 얼마나 더 할까요? 그리고 이제 이 애완으로 가득 찬 고독한 상태를 글쓴이는 일종의 버려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. 몇몇 사람들은 뭐 돌을 닦기 위해 혹은 뭔가 창조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한다고 하지만
작가는 고독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독 항매의 깊이를 강조하기도 하고요. 또한 실제로 고독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유배지에 가서 책이 나오잖아요.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고독과는 약간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고독이라기보다는 유배가 고독이 그것도 고독이라고 해야겠죠. 고독의 감정이 없는 것 같진 않지만 정정하겠습니다. 고독인 것 같아요. 그 고독이라는 아픈 감정을 창조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그러는 것 같아요. 저도 제가 고독해지고 홀로 있을 때 어느 정도 충만해지지만 못 견디더라고요. 그래서 얘기하죠. 마지막으로 고독 그것만으로도 가까스로 한 짐일 뿐 무엇을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독을 깨트리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. 고독을 깨트리는 법.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뭔가 책을 쓴 사람들은 그곳에서 친구를 얻거나 관계를 얻거나 고독을 이겨낸 거죠. 시간이 해결했든 자신이 해결했든 아니면 누군가가 그 고독을 깨줬든 간에 고독이 깨트린 거죠. 창조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이 창조를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내 몸에 담겨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소한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새롭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. 대부분 교도소 같은 곳 혹은 혼자 있다면 세상과도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, 그러니까 관계 맺기로 마음먹은 거죠. 교도소든 만약에 이제 이 작가는 교도소와 아직 관계를 못 맺은 거죠. 그 현실과 깜빵과. 근데 정영용 선생님 같은 분들은 유배지에서 그곳에서 뭔가 고독을 이겨내고 깨트린 거죠. 창조하기 위해. 해석이 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특별히 저한테 적용했을 때 극도로 외롭고 두려울 때 그때 후회도 자위도 미래를 향한 상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은 그중 무언가 하나를 자책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게 뭐냐? 마음속에 나무를 기르는 일입니다.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. 내 마음속에 나무를 기른다는 것. 수많은 나무들이 죽었거나 스스로 잘라내서 구루터기밖에 없거나 하지만 또다시 나무를 심고 길러야 되는 거죠. 언젠가는 외부 세계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을 나무가 있을 테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고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저는 되게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. 어떻게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평소 같으면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루 버티겠는데 그것도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저를 안전하게 지켜준 울타리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저에게 효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사실 가족도 제 환경도 어떠한 신분도 저를 지켜주지 않고 있거든요. 정말 실존주의 같네요. 그냥 버려진 존재. 어떠한 것과 물론 제가 이 상황에서 세상과 제 자신과 화해를 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
이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화해할 부분 말고도 좀 미운 손가락이지만 같이 데려가야 되면 야만 관계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바라옵건데 저의 힘으로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없다고 오랜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삶에서 보면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.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, 내 힘으로 고독을 나올 수 없고, 내 힘으로 해낼 수 없고, 내 힘으로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누군가가 이 상황을 깨트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도 아직까진 제 마음 한켠에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. 이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뭔가 남들이 다 비웃지만 아직은 씨앗을 심고 혹은 나무를 심고 있는데, 이런 거를 좀 끝까지 이 공간을 지켜보는 걸로,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과생이라면 상대성 이론을 통해 모두가 알 수 있지만 여기선 좀 아닌가 봐요. 혹은 다르게 연결되어 있겠죠. 시간에 따른 후회와 기억들과 별개로 독립된 시공간에 뛰어넘는 공간에서,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시공간이 이미 공간이 있는데, 여튼 그런 독립된 세계에서 나무를 기르면서 버텨보겠습니다. 내일은 또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겠는데 30분이나 해서 놀랬습니다. 과연 이걸 누가 들을까요? 싶기도 하고요. 그렇다고 잘라서 올리기 싫은데 아무튼 올려놓을 테니 함께 좀 듣고 생각했으면,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거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